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을 맞으면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단계적으로 등교 수업이 시작됩니다. 교육 현장은 등교 개학 준비에 분주합니다. 청사포 공영주차장 증축 갈등에 대한 보도 이후 주민과 사업자 간의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며 주민과 사업자 간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과 함께 얼어붙었던 부산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11월 해운대와 수영, 동래 조정 대상 지역 해제와 함께 분위기가 급반전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테트라포드 추락 사고가 잇따라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잇따른 테트라포드 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확진자 2명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1994년생 남성과 1959년생 여성은 모두 해외 입국자입니다. 현재 부산 지역 누적 확진자는 137명이며 120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두 확진자 가운데 1994년 남성 A씨는 필리핀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검거돼 강제 추방됐고 국내 입국 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5시쯤 인천공항 도착 직후 경찰에 붙잡혀 곧바로 부산으로 호송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했고 7일 오후 5시 40분쯤 양성 판정을 받아 부산 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A씨의 호송 조사에 참여했던 수사관 3명은 부산시 지정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2달 넘게 이어지던 온라인 수업이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수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학업을 안정화하고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재확산 우려도 교차하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달 넘게 미뤄졌던 등교 수업이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는 소식에 고3 수험생들은 대부분 반겼습니다. 온라인 계약했을 때 집에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학교처럼 규칙적이지 않았는데 그래도 일정한 과제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유지할 수 있었고 이제 완전히 등교 계약하니까 그래도 이제 완전한 수험생 체제로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부모 계약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돌봄 부담을 크게 느꼈던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들도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학교 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감도 떨치지는 못합니다. 친구들이랑 모여서 같이 활동하고 학습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코로나가 다 없어진 게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가서 애들이 마스크를 잘 쓰고 있을지도 걱정이고 급식도 사실 걱정이 되고요. 등교 일정이 잡힌 만큼 학교 내 방역 지침도 마련됐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발열 검사는 기본이고 급식의 학년별 순차 배식, 확진자 발생 대응을 위한 모의 훈련 등도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교사가 수업과 방역 관리까지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도 지적됩니다. 수업은 물론 자칫 방역에 허점이 생기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내실 있는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증상자가 발생했을 때 그런 조치라던가 학생 간 거리 두기, 교실 안에서의 교육 활동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크고요. 그래서 임시적으로라도 보건 인력, 그다음에 방역 전문 인력 같은 것들 충원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코로나19의 여파로 미뤄졌던 등교 수업, 일상의 복귀가 재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준비와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한 자발적인 동참이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조금 전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다음 주 수요일부터 단계적으로 등교 수업이 시작됩니다. 등교 개학 준비는 잘 되고 있을까요? 등교 개학 준비에 나선 교육 현장의 모습을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출입구입니다. 열 화상 카메라로 모든 출입자들에 대해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은 손을 소독한 뒤에 학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기본입니다. 또 다음 주 수요일 가장 먼저 등교하는 3학년 교실엔 교탁 옆에 손 소독제가 놓여졌고 책상도 거리를 띄워 배치됐습니다. 학급 알림판은 코로나 예방 수칙을 게시했습니다.
학교의 큰 계획 아래 각급 담임 선생님들께서 교실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잘 정비하도록 500석이 넘는 넓은 급식실엔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한 간이 칸막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온라인 개학으로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을 하던 교사들은 등교 개학 준비에 더욱 분주합니다. 온라인 수업 준비하면서도 학생들이랑 보고 싶다 말로 했었는데 직접 이제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어쨌든 기분 좋게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계적 개학 전 마지막 주말 동안에는 학교 방역 작업과 함께 학생들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동 동선 바닥 스티커와 항균 필름이 부착됩니다. 부산교육청에선 기존의 원격 수업 학교 지원센터를 등교 수업 학교 지원센터로 전환하고 일선 학교의 교과 과정과 학사 일정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이제 각급 학교로 안내를 해드리고 각급 학교에서는 또 학부모님께 아마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를 또 드릴 겁니다. 좀 기다려주시면은. 부산교육청은 지원센터를 통해 단위 학교 개학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질문 분야별 통계를 통해 여러 민원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이 가야 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그 가는 길에 선생님들의 어려운 점을 해소해주고 부모님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은 또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학생들이 이 새로운 교육 체제 안에서 또 교육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속될 수 있도록 온라인 개학에 이은 단계적 등교 개학 등 초유의 혼란 속에도 학생들을 기다리는 선생님들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얼굴을 맞대고 즐겁게 교실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등교하셔서 그동안 못했던 즐거운 학교 생활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시 더 연기되는 일 없이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황금 연휴 기간 우려가 현실이 된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 소식에 교육 현장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방송에서는 청사포 공영주차장 증축 갈등에 대해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주민과 사업자 간의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며 주민과 사업자 간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정 기자입니다. 아름다운 폭우로 유명한 해운대구 청사포가 요즘 시끄럽습니다. 부산방송에서 보도한 후 9일 만에 청사포 마켓에서 사업자와 주민 그리고 김상수 구의원과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기존 청사포 공영주차장이 증축되면 버스는 3층, 승용차는 1, 2층으로 출입하게 됩니다. 주민들은 청사포로 들어서는 길을 중심에 두고 블루라인 파크 사업으로 인해 한쪽은 4층 높이의 정거장이 한쪽은 3층 높이의 주차장이 들어서는 것은 아름다운 풍광을 해친다고 우려했습니다. 제가 서명 신청서를 전부 다 받아가 다 보냈어요. 전부 다. 전 주민이 높이는 걸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차가 댈 데 없으니까 그거를 반대 그 자체를 땅도 우리가 내줬어요. 내주고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을 짓되 보기 싫게 위로 올리지 말고 우리는 지하로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땅을 매입을 하셔가지고. 하지만 이에 대해 사업자는 교통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추진되는 주차장 조성 사업이며 이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건축은 법상에 허용된 게 4층임에도 불구하고 2층을 짓고 최대한 설계를 할 때 그 층고를 낮춰서 3.2m에서 6.3m를 가는데 지하를 파서 1층만 짓고 지하 3층으로 지어라. 그거는 좀 초법적인 좀 주장이시죠. 오락가락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014년 청사포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 건립을 이유로 부산시의 토지를 수용당했던 주민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무료 공용주차장 한다고 하더라고. 그거 좋은 일 아니에요. 그걸 도장 찍어두고도 흔쾌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그 3층, 4층 올린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공무원 아무리 그렇지만 공무원들 수용할 때는 그 공용으로 쓰고 1층 주차 안 한다 하고 그 약속을 하고 수용을 했던 거 아니에요.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행정적 문제는 권한 받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지정하고 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높이는 이렇게 낮추고 나름대로 신경 썼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당초 6.4m의 층고를 1m 정도 낮추는 걸 검토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아름다운 청사포에 주차장 증축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공사 착공 허가까지 난 이 시점에 뒤늦은 소통의 자리는 각자의 입장만 확인했을 뿐인데요. 앞으로 주민 없는 공사가 강행될 것인지 조금의 변화라도 이끌 수 있을지 부산방송에서는 그 과정을 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과 함께 얼어붙었던 부산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11월 해운대와 수영, 동래 조정 대상 지역 해제와 함께 분위기가 급반전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해제 직후 주택 가격은 상승세로 돌아섰고 해운대구와 수영구의 경우 주택 거래량도 한 달 새 2배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 6개월이 된 지금 반짝 호황은 사라졌습니다. 투자 자본이 빠지면서 해운대 지역 초고가 아파트에서는 급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계 자본도 빠져나가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있다 보니까 최고가 그때 당시 최고가 대비해서 10억에서 한 13억 가까이 되는 그 정도의 급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 속에 해수동 지역은 물론 부산 전체 주택 거래량도 3월 들어서부터는 8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가격이 조금씩 오르면서 기대감이 좀 올랐습니다만 코로나 여파 때문에 역시나 조금 여계 자본도 빠지고 우리 지역의 내수 역시 좀 줄어들면서 거래량은 많이 감소한 그런 상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시장은 기존 시장과 달리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기록하는 등 호황이지만 이마저도 긍정적인 시장 상황은 아니라는 전망입니다. 지역의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할 기회를 놓치고 왜냐하면 분양권 프리미엄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분 또 여계 자본이 들어왔다가 다시 치고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우리 부산 시장의 내수를 위해서는 좋지 않은 시장 가능성도.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을 맞이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한동안 지금과 같은 소폭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지난주 테트라포드 추락 사고가 잇따라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산불 감시 초소에 불이 나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뻔하는 등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한 주간 사건 사고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최근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을 비롯해 화목보일러 화재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스프링클러 같은 초기 진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스프링클러가 실제 화재 상황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지난 1일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축구장 120개 면적을 태우고 1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원인은 주택 화목보일러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야산에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화목보일러 화재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전국에서 한 해 평균 375건이 발생해 전체 난방기기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나무를 땔감으로 쓰는 화목보일러는 불티가 많이 튀어 화재에 취약합니다. 특히 산림과 인접한 주택의 경우 자칫 큰 산불로 번질 수 있어 스프링클러 같은 초기 진화 장치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화목보일러가 있는 천정 바로 위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실험해 보겠습니다. 스프링클러에 불씨를 갖다 대자 거센 물줄기가 사방으로 쏟아집니다. 90도 이상 온도가 감지되면 헤드가 열리면서 압력차가 생겨 물을 분출하는 원리입니다. 초기에 불을 잡는 데 효과적이고 대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불날 염려가 많이 있었는데 소방서에서 이렇게 스프링클러 설치하니까 앞으로 화재 나도 그렇게 큰 불이 안 날 것 같고 앞으로 마음 놓고 잘 수 있어서 좋습니다. 현행법상 화목보일러는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온수보일러로 분류돼 가스보일러처럼 검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에선 소방관들이 나서 화재 취약 가구에 스프링클러를 무료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펌프 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기존의 화목보일러에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하게 화목보일러용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 독거노인의 안전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화재 위험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화목보일러.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오는 12일부터 부산 시내 주요 도로에서 차량 속도가 시속 50km를 넘으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안전속도 5030 계도 기간을 끝내고 12일 0시부터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시내 주요 도로는 시속 50km로 그 외 이면 도로는 시속 30km로 차량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5월 9일 기상정보입니다. 9일 토요일 부산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6도, 낮 최고기온 19도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겠고요. 이번에 내리는 비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까지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으며 충청도와 남부지방, 제주도는 저녁에, 강원 영동은 밤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참고하셔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두 해상 모두 비 소식이 있겠고요. 동해남부는 최대 2m, 남해동부는 최대 3m까지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일요일 오후부터 맑은 날씨를 회복하면서 차차 대기가 건조해지겠습니다. 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다음 주 중반까지 낮 기온은 21에서 23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